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22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엊그제 한국갤럽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죠. 정기적인 조사입니다. 장래 정치 지도자, 이걸 이제 흔히 대통령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37%, 한동훈, 홍준표 각각 5%, 조국 3%,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유승민 전 의원 각각 2%,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우원식 국회의장 각각 1%, 5%는 이외의 인물. 이거는 답변에서 1% 미만이 나왔다는 뜻입니다. 한 20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35%가 답변을 안 했다. 무응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외의 인물과 무응답. 이걸 합하면 40%. 이 40%가 장래 정치 지도자에서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자, 그럼 이대로 대선이 치러지느냐? 이걸 놓고 이제 이재명 독주, 그리고 중앙선대위 같은 데는 여권 주자 6명 다 합쳐도 17% 몰락,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단히 성급한 보도다.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대로 대선이 치러질 리도 없고, 우선 조기 대선이 치러지느냐 여부에 대한 확신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선 한번 그 변수들을 제가 이제 보죠. 제가 제목 자체가 재판이 정하는 대선의 전제 조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조기 대선이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을 해야 됩니다. 언제 인용하느냐? 지금 모른다가 정답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이제 법조계의 다수 의견은 4월 17일까지 지금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하고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이전에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질 않을까. 그러면 이제 4월 초 이렇게 되는 거죠. 4월 초.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아닌가요? 4월 초. 그럼 4월 초에 기각할 것이냐 인용할 것이냐. 그건 지금부터 시작하니까. 아직 첫 번째 변론 준비 기일도 이번 주 27일입니다. 거기에도 나갈지 안 나갈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뿐만 아니고 이 수사에도 대단히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언론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검찰이나 아니면 공수처나 이런 데 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다퉈야 할 문제고요. 그런데 군 수뇌부나 이런 사람들의 그 어떤 진술들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불리한 얘기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공수처나 이런 데에서 수집해서 결국은 재판에 가서 다퉈야 될 문제죠. 그런데 이제 그 전에 구속을 하겠다, 긴급 체포를 이제 응하지 않으면 긴급 체포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 법원이 제1야당 대표도 공적인 감시 대상이다 어쩌고 그러면서 구속을 못 시켰던 거 아닙니까? 작년에 이재명 현직 대통령을 구속시킬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지금 다투고 있는데. 이거는 통치행위라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건 하여튼 보자. 그것도 미지수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기각이 될지 인용이 될지 모르지만 기각된다면 조기 대선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조기 대선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정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인용이 되면 그로부터 2달 내에 선거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게 됩니다. 조기 대선 여부를. 이제 그런 얘기고요. 만약에 이제 탄핵이 인용돼서 조기 대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아무래도 불리하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1호 당원인데 1호 당원의 문제로 인해서 대선이 치러지니까 이른바 책임이 있다 이거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평가를 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그 책임 있는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힘
재건 과정에서 좀 뒤로 물러서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걸 국민 눈높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뭐 권성동 원내대표까지는, 왜냐면 거기는 멀륜 아닙니까? 멀륜? 원조 친윤이지만 상당한 기간부터 친윤에서부터 멀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원조 친윤이라는 건 뭐 맞는 얘기지만 현재도 친윤이다. 그렇게 분류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선이라는 관록, 그 다음에 원조 친윤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잘 안다는 부분, 뭐 이런 거에 장점이 돼서 저는 원내대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멀륜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비대위원장을 세워야 되는데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친윤이다. 그럴 경우에는 뭐 유승민 전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더군요. 망하는 길로 간다. 뭐 거의 그 수준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사고를 쳐놨는데 다시 친윤으로 수습하겠다고 하면서 국민들한테 표를 달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냐? 앞뒤가 맞냐? 물론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아마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다. 그러면 결국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텐데, 그럼 뭐 대선은 어차피 다수의 게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전 의원의 뭐 망하는 길, 그게 좀 표현이 과할지는 모르지만 다시 친윤당으로 된다. 이럴 경우에는 국민의힘의 정권 재창출은 물 건너갈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압도적 다수의 분석이다. 그걸 부인하면 안 된다. 그걸 부인하면 대선에서 지는 거죠. 자, 이제 이런 부분, 이것도 근데 뭐 조기 대선 여부부터 해서 다 헌법재판소도 재판이니까 거기에 달려있다라는 거고요.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실 이재명의 문제죠. 지금 조금 전에 갤럽조사에서 제가 독주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만약에 이재명 지금 가장 현안이 된 재판이 두 개입니다. 선거법 재판과 의정교사. 선거법 재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속해서 633 원칙을 강조하고 있죠. 자, 그러면 11월 15일에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으니까 이제 그로부터 3개월이면 2월 15일인데 뭐 그때까지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고요. 왜냐하면 시작도 못 했습니다. 지금 그 11월 18일인가요? 그때 이제 그 2심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 이걸 이제 받았기 때문에 그로부터 2주일, 그러면 내년 1월 7일이라고 했죠. 1월 7일까지 항소 이유서를 내야 됩니다. 왜 2심 재판을 내가 구했느냐. 안 내면 항소 기각입니다. 그러면 형이 확정되죠. 그러니까 내겠죠. 아마 1월 7일 꽉 채워서 낼 겁니다. 그렇게 되면 1월 8일부터 이제 날짜를 정해서 재판부가 공판 준비 기일이라는 걸 할지 아니면 안 할지, 안 하면 바로 본재판으로 넘어가고, 그러면 그때부터 적어도 상당 기간 심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뭐 심리할 것도 사실은 별로 없지만 이재명 대표가 또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언제 끝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게 언제 끝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3심이 5월, 6월에 끝날 수도 있다.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아마 2심 선고가 나오면 다행이다. 한 3, 4월 정도에 2심 선고가 나온다면 뭐 그 정도라면 다행이다. 근데 2심은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거법 재판 2심 나오면 선거법 재판에 뭐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건 1심에서 무죄가 됐죠. 다만 그 중에 이제 골프를 쳤느냐 안 쳤느냐 하는 걸 뭐 처음에 안 친 것처럼 얘기한 그 부분은 이제 유죄가 된 거고, 그 다음에 백현동 용도 변경이 박근혜 국토부의 협박에 의한 것이냐 아니냐는 건 허위사실 이렇게 돼서 이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남았는데 그게 뒤집힐 가능성은 없죠. 왜냐하면 백현동에 관한 거는 공문이 있으니까 귀시에서 적의 처리 바람, 그걸 가지고 뭐 협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건 뭐 지구상에는 없습니다. 그런 논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2심도 뭐 상당한 정도의 유죄가 나올 것은 뭐 틀림없고, 그러니까 피선거권 박탈,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피선거권 박탈이죠.
뭐 그 정도는 충분히 나올 만한 그런 사실, 그게 이제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끝났으니까 그로 인해서 받게 될 피해, 유권자들이 아 그래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 저건 사실이야. 그러나 이제 유권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럼에도 나는 이재명을 찍을 거야. 내지는 저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찍겠어. 이렇게 갈리겠죠. 그 표가 얼마나 될 것인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저는 한 100만 표 정도는 갈린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범죄자다 20만 끝나도 그런 생각을 갖는 유권자들이 꽤 늘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론적으로는 3심까지도 끝날 수가 있다. 만약에 4월 초에 헌재 심리가 나와서 인용이 된다고 하면 6월 초쯤에 대선이 있을 텐데 그럴 경우에 한 5월 말이나 이때 3심 대법원에서 확정 이래도 되는 거죠. 뭐 그게 원칙입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요. 그러나 실제 그런 일이 있을까? 저는 그렇게 보진 않지만 2심까지는 끝날 가능성이 있다. 그럼 이것도 결국 법원이 이재명의 사실상 운명을 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의중교사 11월 25일 열흘 간격입니다. 선거법하고. 물론 의중교사 재판을 뭐 2심에 3개월 내에 끝내라 이런 거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렇지만 의중교사야말로 선거법보다 쟁점이 더 간단합니다. 이걸 1심에서 1년 1개월을 끌은 거지요. 간단합니다. 쟁점이. 아마 어찌 보면 정상적으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의중교사 2심이 먼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의중교사는 1심에서 무죄가 나왔거든요. 지금 압도적 다수의 그 법조계 인사들은 2심에서는 뒤집힐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하튼 이것도 좀 2심을 받아봤으면 좋겠다. 3심까지 가능하면 3심까지 받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거고요. 근데 그건 누가 결정하느냐? 그것도 역시 서울고등법원에서 결정하게 된다. 고등법원에서 끝나면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이러니까 이것도 역시 가장 독주하는 대선 주자의 운명을 법원이 쥐고 있는 거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직 재판에 넘어간 단계는 아니지만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 명태균 씨 의혹에 연루됐다는 그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지금 연일 내가 통화는 했지만 그런 사람에 엮일 정도로 내가 어리석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본인 주장이고 객관적으로 보면 명태균 씨가 지금 이런저런 많은 주장을 하는데 저는 그 주장이 허장성세로 봅니다. 그러나 또 그걸 믿고 있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야당의 홍준표 시장 공격의 빌미를 주고 있는 거거든. 근데 이거는 판정을 하려면 이것도 역시 법원에 가서 뭐 1, 2, 3심 다 거쳐야 되는데 1심이라도 하려면 그건 뭐 대선 때까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도 수사의 결론에 따라서 홍준표 대구시장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오세훈 서울시장도 마찬가지로 명태균 씨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팩트로서 확인된 거는 아직 없습니다. 뭐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씨와 통화를 했다든가 아니면 뭐 무슨 뭐 여론조사 공짜 여론조사를 통해서 뭘 어떻게 해줬다든가 이거는 명태균 씨도 아직 주장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짜 여론조사 같은 걸 당시 김종인 위원장한테 전달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김종인 위원장과 명태균 씨와의 관계이지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는 아니다. 그럼 이것도 이제 검찰 수사가 결론이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1차적으로 이제 수사 결론이 뭐 이렇다 나올 거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공격 포인트가 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거는 재판에서 무슨 확정된 거나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데미지, 손실이 이재명만큼 크지는 않다. 지난 대선 때 대장동, 백현동 이런 거에 대한 그 여권의 공격이 엄청나게 이재명 후보한테 집중됐지만 이재명 후보가 그로 인해서 치명적인 그 어떤 손해를 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0.73%포인트 차이로 낙선한 거 아닌가요? 치명적인 손해를 봤다면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차이를 보였겠죠. 우리 국민들이 저는 그렇게 어리석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거짓말 한 게 판명이 됐고 그 다음에
대장동, 백현동 뭐 이런 데에 대한 범죄 혐의가 거의 다 입증이 됐는데 이런 사람이 대통령 해도 돼? 글쎄 과연 그럴까요? 뭐 선거라는 게 상대적이긴 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 그런 유권자들이 다수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는 그냥 그런 공격이고 이재명 후보가 당시 대장동은 윤석열 게이트입니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김만배 씨가 그걸 도와줬고 이러니까 이제 또 제법 많은 사람이 그래 윤석열 게이트일 수도 있겠는데 뭐 이래가지고 이제 이재명 후보를 찍은 건데 앞으로 만약에 대선이 있다면 그건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더군다나 법원 판결이 이렇게 되면 뭐 확정은 아니다고 2심까지라도 나오면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의 경우에는 아마 검찰 수사 결론에 따라서 뭐 좀 영향을 받겠지만 이건 수사니까 2022년 이재명 정도의 데미지를 입을 수도 있다. 만약에 무슨 관계가 있는 것처럼 나오면. 그러나 현재까지는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아마 명태균 씨 의혹에서 홍준표, 오세훈 두 사람을 비교하면 오세훈이 상대적으로는 자유롭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이준석은 내년 3월 31일이 생일이라고 합니다. 그거 지나면 만 40세가 돼서 대선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본인도 지금 출마 얘기를 시사하고 있죠. 만약에 출마하게 되면 아무래도 국민의힘에 한 몇 %라도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여기야말로 명태균 씨와 엮인 게 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슨 칠불사 회동 뭐 이런 것도 명태균 씨가 연관이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하고 명태균 씨가 워낙 친하기 때문에 이준석과 명태균도 굉장히 친하다. 그게 지금 기자들한테 다 알려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수사에서 그 관계가 드러나면 이준석 의원은 뭐 그냥 대선 출마 뭐 그런 것까지는 접어야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자, 그러면 제가 재판이 정하는 대선의 전제 조건을 얘기했습니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명확해진 다음에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를 좀 하면 좋을 텐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만약에 그 투표를 한다면 결국 맹목적인 지지, 맹목적인 반대 뭐 이런 거밖에 되지 않는다. 그냥 진영 대결이다. 그러나 지금 가까이 와 있는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의 뭐 2심이라든가 아니면 그거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뭐 탄핵 인용 기각 뭐 이런 문제. 뭐 그게 기각이 된다면 말할 수 없지만 이 부분도 여튼 충실하게 심리하되 늦지 않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가 정말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좀 빨리 보고 싶어하는 입장 아닌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장 유력하다는 이재명 대표의 뭐 선거법 의심교사 이게 정말 뭐냐? 하나는 징역형 집행유예이고 하나는 무죄인데 정말 이거 맞는 거야? 그걸 좀 알고서 투표를 하고 싶다 하는 게 유권자들의 소박한 심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고 이제 재판까지는 뭐 불가능하지만 뭐 홍준표 대구시장이라든가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든가 이준석 의원이라든가 이 사람들은 도대체 명태균 씨하고 어떻게 엮였어? 그 사이에서 불법적인 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최소 수사 단계만이라도 좀 아는 상황에서 투표에 임했으면 좋겠다. 이게 유권자들의 뭐 무리한 소망인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법원, 헌법재판소, 그 다음에 검찰 이런 데에서 유권자들의 이런 소망에 답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법원 재판이 재판이 정해주는 대선 뭐 이런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